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이민 4배로 못 늘리면 한국의 성장판이 닫힌다. 약간 좀 무서운 얘기기도 합니다. 성장판이 닫힌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밑줄 볼까요? 17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의 공동 분석 결과 현재 4.5%인 외국인 비중을 20년 후인 2042년까지 주요 7개국과 G7 수준으로 13%로 끌어올리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연평균 0.6%포인트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민이 해법이 될 수가 있다. 이민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지금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일보입니다. 대리 처방, 체혈 거부하겠다. 일반 간호사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간호법이 이 대통령의 이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간호사 지금 10,000명에 달하는데 지금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관행으로 해오던 불법 업무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외과, 흉부외과의 수술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미혼 대응 비판에 민주당 김남국 윤리위 제소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제는 무소속이죠.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지금 제소를 했습니다. 요 얘긴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의 두 일가족 지난 6일 밤 서해 NLL을 넘어서 어선 귀순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10명 이내인데 귀순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고 하죠. 일가족 어선 귀순은 일단 정부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준 공개된 사안으로 따지면 2017년 이후 처음이다라는 건데요. 어선 귀순, 네, 이게 어떤 얘기인 거냐,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밑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NLL 주변이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굉장히 경계가 삼엄한데 그 와중에 어선으로 NLL 넘어서 왔다라는 것은 네, 식량난 등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다라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하네요. 저희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고요. 옆에는 네, 트리도 이 캐나다 총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네, 이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랑 정상회담도 했죠. 그리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려고 갔는데 연설 전에 잠깐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만나는데 다리를 쩍 벌리고 있어. 네, 이게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매너다리다라는 점. 사실 이 키가 이 트리도 총리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진을 찍을 땐 여기로 이렇게 좀 잘라서 찍게 되는데 매너다리로 좀 이렇게 키를 좀 맞춰줬다라는 건데 전체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쩍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단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죠. 좀 우호가 좀 증대됐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 보시면서 유튜브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로 같이 복용을 하면 또 비타민 효과가 2배다라는 약간 약장수스러운 말씀도 같이 전해봅니다.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유일한 사죄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5.18, 오늘 5.18입니다. 5.18 기념식에 여야 총집결, 총선 1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여야 5.18인 만큼 다 지금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사실 해마다 계속 집결을 해왔었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전원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성난 호남 민심 달래기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의원 전원이 오늘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좀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인한 이 성남 민심,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봉투, 코인 논란 등등 사실 텃밭인 호남의 민심이 사실 쏙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야 모두 광주로 지금 총집결해서 성남 호남 민심 달래기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만 간 게 아닙니다. 또 누가 갔느냐? 볼까요? 할아버지 국군 명예 위한다며 늘 변명. 가족들은 어둠서 나왔으면. 이게 누구 얘기냐? 사진 보고 좀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긴 했습니다만 얼굴을 보면 전우원 씨입니다. 네, 전두환 씨의 손자죠. 최근에 좀 귀국을 하고 뭐 마약 조사도 받고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전우원 씨가 어제 갔습니다. 광주에 간 전우원 씨, 사실 전 씨 일가 중에 유일하게 사죄를 한 그런 사람인데 전우원 씨의 사죄 직접 보고 오시죠.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저희 가족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전부터 밝혀왔듯이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한테 너무 집중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께서 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 씨 일가 중에 유일한 사죄입니다. 네, 죄송하다, 사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우원 씨가 5.18을 맞아서 또 이제 경향신문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쭉 지금 길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전두환 씨 생전에 치매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유 뭐 골프를 그렇게 치는데 무슨 치매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 중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건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느냐. 2015년부터 17년까지 한국에서 제가 군복무를 하고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휴가 때 연희동을 가면은 이 할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갔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했다. 1분 후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도 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윽박 지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의 이 골프 영상 이거를 공개됐을 때도 사실은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정말 치매였었는데 신뢰를 잃어서 아무도 치매 사실을 안 믿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치매였던 건 맞다.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할아버지랑 계속 쭉 각을 세워왔습니다만 할아버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치매는 진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지난번에 전우원 씨, 이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서 이 묘비를 자기 코트를 벗어서 닦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묘비를 그렇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닦았는데요 하니까 저는 국립묘지에 잘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갖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닦아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닦는 와중에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행동인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마냥 할아버지랑 그냥 뭐 각을 세우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치매는 진짜인데 안 알아둬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죄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에 특히 재판을 광주에 갔을 때에 잠깐 시간이라도 내서 이 5.18 국립광주묘지를 방문해서 화해를 시도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 먼저 사과 그리고 화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화합 이런 식으로의 어떤 흐름이 나가야 되는데 한 세대를 거쳐서 손자 세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결국 역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살아계실 때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5.18의 비극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을 텐데 여전히 5.18을 기준으로 해서 영혼함이 나뉘고 대한민국 정치가 양분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울 따름인 것이죠.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전 씨 일가 중에서 전우원 씨라도 지금 이렇게 좀 사죄를 하는 부분은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관건은 네, 조현선 변호사님. 관건은 이 사죄가 전우원 씨한테서 그치는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일한 사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번 사과가 계기가 되어서 전두환 씨 일가의 사과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찌됐건 전두환 씨로부터 혜택을 받은 가족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들은 어찌됐건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해자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두환 씨가 망인이 된 상황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네. 전우원 씨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해주기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다른 가족들도 전우원 씨와 같은 이런 사죄의 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이런 여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다음 기사를 좀 마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그 일가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굉장히 지탄을 하는 이유, 지금 추징금 900억 원이 아직, 네, 추징금 900억 원 아직 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 연희동 별채, 유족에, 그러니까 전두환 씨 가족들이죠. 유족에 줘야 할 판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지금 추징한 재산 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특별환수팀이 2013년 7월에 구성되기 전에 추징을 했었던 부분들이 한 532억여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부동산 부분이 520, 금융자산이 152억, 그리고 기타 뭐 미술품, 보석, 시계류가 66억여 원 정도 해서 이 정도 된다. 하지만 여전히 900억이 넘는 추징금이 남아 있다. 그래서 연희동 이 자택을 사실 이 검찰이 지금 이 갖고 갔었는데 압류를 했었는데 이걸 유족한테 줘야 될 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연희동 별채 이거 전두환 씨 명의가 아닌데 왜 압류를 합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하고 이 소송이 있었고 소송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났느냐? 결론적으로 전 씨의 며느리 이모 씨 명의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지난해 대법원 일부 판결은 검찰이 별채를 압류한 행위는 정당했지만 전두환이 사망한 후에 이에 대한 매각과 매각금 배당을 하는 건 불가하다로 요약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재판 받은 자가 사망을 했으니 이후 추징 절차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다. 라는 겁니다. 네. 연희동 자택을 압류를 했지만 결국 그래서 돌려줘야, 전두환 씨가 숨졌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인데 연희동 자택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경기도 오산 땅도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 땅도 있는데 이것도 소송이 끝내면 집행불능 처리가 지금 불가피하다. 집행불능. 왜냐하면 숨졌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결론. 집행불능이면 유족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최진영 변호사님. 빨리 법 개정을 숨졌어도 이거는 추징할 수 있다라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형벌의 일신 전속성에 네.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몰수 추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형벌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 대물적 보완 처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형벌은 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인 것이지 네.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 부분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네. 그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비추어 가지고 이와 같이 이미 그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 네. 사망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징 보존 절차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일 끝에도 있습니다만 네, 현재 밑에도 있죠. 현재 그 국회에 추징금을 사망한 경우에도 네. 계속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지금 통과되고 있지 아니한데 다만 이 부분이 과연
추후에 이게 설령 통과됐다 하더라도 네. 그 위헌 논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국회에서 지금 쉽게 통과되지 아니한 그런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위헌 논란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을 네. 통해서라도 관철시키는 것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관련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전두환 3법. 국회에서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유족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여야 의원들 그리고 여기에 전우원 씨까지 다 지금 광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우원 씨만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갔습니다. 같이 불 목소리를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소장님이 일찍 왔다 가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려고? 김재원 나쁜 사람 머리를 주면 서로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우원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아마 광주 시민을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네, 지금 보면 지금 화면에 잡혔어요, 김명태 최고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또 어제 광주에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점이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으로 상당히 지금 광주가 성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셨을 때 느끼는 체감한 민심 어떠셨나요? 저희가 갔을 때 시민적 관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자분들하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네.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질문도 직접 하실 때도 많았고요. 시민이 직접 질문을. 예, 이준석 대표나 저희를 향해 가지고 아.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 징계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지도부는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것을 비춰봤을 때 네.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같고요. 아무래도 좀 그 지난 지도부,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의 발언으로서 인해서 네. 시민분들 좀 아픔을 느끼셨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징계를 통해 가지고 네. 더 적극적인 좀 메시지를 보여달라 이런 당부도 말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이른바 천아용인이라고 하죠. 네 분이 지금 같이 지금 가신 것 같아요. 옆에 허은하 의원도 보이고. 근데 가자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좀 논의를 하신 거예요? 저희는 지난 신촌에서 저희가 지지자분들하고 이제 네.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5.18의 네. 전야제를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호남에 계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5.18 오늘 그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18 전야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들었고 네. 5.18 전야제에 보수 정치인이 참석했던 것은 2015년에 김무성 대표가 참석한 이래 보수 정당에서 정치인들 참석한 적이 없었다고 해서 네. 그것을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것을 좀 함의를 가졌습니다. 일단 방문해 보니 생각보다는 환대였다. 뭐 이런 느낌인 걸까요?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많이 환대해 주셨고요. 물론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과 야유도 곳곳에서 야유도 있었지만, 있었군요.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좀 국민의힘이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또 오늘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네. 5.18에 가고요. 또 당협위원장분들도 대다수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대통령께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신 바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광주 시민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우원 씨,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지금 천하용인도 광주에 갔다라고 전해드렸는데